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이번 주에는 월요일 그리고 오늘 딱 두 번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는지요?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주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도대체 안 오르고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가지 못해서 종목을 교체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고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 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오늘 저를 처음 봤다, 쟤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빠르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방송에서 미처 듣지 못한 내용들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자, 이번 한 주의 시장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자, 한 주의 시장 브리핑은 역시나 최보 학생이 아주 깔끔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요. 시장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저희가 세세하고 철저하게 짜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블라인드 종목도 한 가지가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다음 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이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송 1시간 동안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들 담아드리려고 할 테지만 이 방송이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장중에도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우리 김쌤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우리 김쌤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01% 내린 3,281.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3,300선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채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둔 관망세와 또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우려가 눈치 보기 장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주간 실업지표 개선 등으로 경기 정상화 기대가 조금은 커지면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금융기계, 철강, 건설 등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전일보다 0.25% 상승한 1038.18로 장을 마치면서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점인 1035.64를 단 하루 만에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16억 원과 2,226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3,53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네이버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오늘 전일 대비 0.24% 상승한 41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네이버를 좀 꼽고 있는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이마트와의 제휴 시너지, 또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 시너지 등 다른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가 좀 본격화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공개 언급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의지 등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까지 네이버가 보인다면 주가 상승의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의견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네이버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제페토의 수익 모델을 기존의 광고 모델과 인앱 매출에서 이 창작자 개발 게임의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올해 인수한 미국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에도 네이버 웹툰의 수익 모델을 적용해서 이 콘텐츠의 직접 과금 매출을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끌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을 기반으로 하반기 현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분기에는 이마트 전국 7,200여 곳과 신세계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를 서비스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네이버는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카카오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이러한 차이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지기에 네이버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네이버의 흐름도 우리 김쌤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10억 원, 그리고 524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1,7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게임즈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24.52% 상승한 71,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놀라운 폭등을 보여준 카카오게임즈 관련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작입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름도 어렵습니다. 신작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로 등극을 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뛰면서 시가총액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전날 코스닥 시총 6위였던 카카오게임즈가 무려 4위로 점프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신작 오딘은 출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오딘의 첫날 판매액을 무려 70억 원, 그리고 이틀간 판매액을 15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오딘이 빅히트를 친 상황인데요. 카카오게임즈의 흐름도 김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다음 주 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꼼꼼하게 짜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말미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블라인드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1시간 방송 시청하시면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했던 조정은 이번 주에도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고민했던 건 이거죠. 결국에 이제 시장에 외부 충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난주 주말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1년 전에 정말 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웬만한 이 외부 충격은 크게 걱정 안 하지만 작년에 한번 낙폭이 컸었던 그러한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 델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이 한켠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지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까? 이러한 좀 걱정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역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왼쪽에 코스닥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코스닥은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될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코스피는 반도체 IT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를 포함한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 IT 쪽은 지지부진했지만 그에 반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구나.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한 주를 마감을 할 때 꼭 지수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보면 정말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날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니고 전기차 기업들도 아니고 셀트리온도 아니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렇게 나란히 올라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잘 버텨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면요. 지수가 많이 밀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더라도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다른 종목군, 다른 기업들이 힘을 받쳐주면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조정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은 뭐가 중요하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없느냐로 나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1시간이라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관심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아미노로직스라는 기업 제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좋은 위치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처럼 델타 변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밀리진 않을 거다. 대신에 수혜를 받는 업종, 특히 예전에는 진단키트였다면 이제는 mRNA 관련한 혹은 백신 관련한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추세를 낼 수 있으니 아미노로직스라는 기업을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아미노로직스뿐만 아니죠. 레몬이라고 하는 기업도 드렸습니다. 레몬이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뭐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내용 의사소통하면서 가니까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하기에 앞서서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들어오시면서 종목 상담 바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네 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많은 정보들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외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과 나는 계속해서 투자 생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김쌤과 24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그리고 변화하는 장세의 흐름에 맞춘 다양한 정보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도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은 이 사전에 저희가 선정을 좀 해왔는데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종목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의 고민을 1시간 동안 해결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선정자님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닉네임 당근 오빠님입니다. 종목명 시노펙스, 매수가 3,970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어이구, 사연을 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유유 남겨주셨던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시노펙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더 가져가세요. 네,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최근에 하단 거래량을 보면 거의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시노펙스는 언제 움직이느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어느 기업에 나오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잘 나옵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분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멤브레인이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물질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특히 뭐 이게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제약바이오에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혈장 치료 관련해서 저는 시노펙스가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레몬 이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던 이유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우리 생활에 작년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처럼 큰 충격을 주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환매성으로의 주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레몬을 말씀드렸는데 이 레몬이라고 하는 기업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요. 자, 시노펙스도 마스크 관련주로도 한번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본업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두 번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보면요. 이 초록색 이평선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흘러왔지만 저는 이 흐름, 이 이평선들이 플랫하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플랫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각도, 초록색 이평선이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점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일자로 쫙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각도가 좀 가파르게 있었을 때보다는 돌파를 할 때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돌파를 하려고 여기에 올라올 때마다 나왔던 악성 매물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저는 4,000원 이상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매수가 기준으로 10% 혹은 20%의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왜? 거래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미리 매도를 걸지 않았을 때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매도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본업이 있으시다면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 매수가 기준으로 10%, 20%, 30%에 미리 걸어두세요. 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미리 걸어두세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나중에 내가 회의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업무를 봐서 못 보더라도 체결이 될 수 있게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노팩스 진행해 봤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고 철저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당근 오빠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고은님입니다. 종목명 라닉스고요. 매수가 13,500원, 비중은 40%입니다. 당근 오빠님이 유 하나만 남겨주셨다면 우리 고은님은 더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은님의 고민도 우리 김쌤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뭐 라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하지만 라닉스는 자동차 부품주죠. 네,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주다라고 봤을 때는 기다려볼 만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 현대차와 기아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시장에서 특히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고가 엄청나게 높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모델을 풀체인지 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호응도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라닉스뿐만이 아니고요. 자,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가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 그동안에 가장 문제시됐던 건 뭐냐? 완성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제품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만큼의 영업 마진율을 가져가진 못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판매 대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아무리 적은 마진율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간의 문제이지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라닉스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라닉스는요,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게 주봉이거든요. 한 주에 마감이 되면 딱 캔들이 생기는 주봉을 봤는데, 주봉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61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을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처음에 만약 이 61선 이평이 이탈이 되게 되면 잠시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네,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면 인지하셔야 되고, 투매 물량이 나온다면 저는 9,000원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상 8,000원까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재차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라닉스는 만약 다시 상승했을 때는 15,000원까지의 상승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라닉스였고요.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주과장님입니다. 종목명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 46,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두 달 만에 다시 문의를 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를 듯 하면서 계속 안 오르네요. 꼭 좀 부탁드려요, 쌤 남겨주셨는데요. 오를 듯 하면서 안 오르는 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과장님의 고민도 우리 김쌤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한화솔루션 두 달 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면 일단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것 같아요. 두 달 전과 지금의 주가의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변화가 좀 하나가 생겼어요. 시장에 대한 변화, 특히 태양광에 대한 변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태양광 관련한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오늘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자면 한화솔루션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근에 이 뉴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대체 에너지 하면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하물며 뭐 4월달,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업황이 좋다라는 소식이 들었는데 왜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 한화솔루션을 포함해서 태양광 관련 업종이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좀 제재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렸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100원에 팔고 하나는 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500원에 파는 기업들보다는 100원에 파는 기업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전에 이 비슷한 업황이 어디에 있었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속해 있던 LED 산업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 우수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내세운 저가 가격의 정책을 공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지금 하나솔루션도 조금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사태를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 중국 업체들의 이제 가격 인하에 따른 피해를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물론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산업 기준만 본다면 당연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 팔았을 때 뭔가가 남아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건데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내세우는 가격만큼 내려간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 본업 기준 자체만 봤을 때는 하반기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애매한 위치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위치에서는 보류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면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4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 기업의 뭐 수급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4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이 반락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만 원이라는 가격대 기준으로 많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올라옴에 시간이 필요함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상담 우리 한화솔루션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선정자님 알려드리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선정돼 온 이 분들의 종목 상담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의 실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장중에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정보들 우리 김쌤이 계속해서 요약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 그리고 종목까지 알려주시니까요.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김쌤, 나는 24시간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깡이님입니다. 종목명 인터파크입니다. 매수가 6,044원, 비중은 10%인데요. 사연이 아주 쿨합니다. 가져가 또는 버려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네요. 우리 김쌤 하나만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져가라고 하면 반말이라서 할 수가 없고요. 가져가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인터파크 사실 이제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으시다면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터파크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다고요?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었다가 지금까지 약 150%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월봉을 보면 됩니다. 자, 월봉상 인터파크는요, 한참 잘 나갔을 때는 8,000원,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이 가격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가파르게 올라오게 된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안 좋았던 구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좀 뼈를 깎는 자체적인 이 구조 조정을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체질 개선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데 또 그 체질 개선 마무리되는 시점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변수를 맞다 보니까 인터파크는 크게 한 3가지 사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원래 하고 있던 도서 사업, 그리고 공연 티켓, 그리고 여행 사업. 그런데 하필이면
공연 티켓이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산업이었어요. 대신에 일단 뭐 인터파크는 이 코로나 영향 그 이전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 있었다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그 어느 종목들보다도 폭발적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즉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즉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다면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만약 지금은요, 모두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인터파크 이 종목들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뭐 국내에서의 여행들은 많이 다니지만 해외로의 여행은 아직까지도 예전에 뭐 절반도 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델타 변이도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실제로 여행객들이 오고 가게 되면 그때 여행주들은 한 번 더 큰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모두투어, 하나투어라면 매도를 좀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PER 기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라면 내년까지도 조금 긴 시선으로 봤을 때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상담 인터파크였습니다. 시간을 감내할 수만 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쌍끄리님입니다. 종목명 수산중공업, 매수가 5,930원, 비중은 35%입니다. 우리 쌍끄리님 좀 쌍끄리를 할 수 있도록 김쌤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네,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상담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 관련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도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 가냐? 더 안 가냐?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기업의 수급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수급도 제법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제법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 주봉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21선과 61선을 꼭 체크를 해라. 자, 주봉상 21선이 한번 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밀렸어요. 그러면 61선까지도 밀릴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 3,000원까지도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저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 시에는 한 5,500원, 6,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섯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산중공업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음 분의 종목 상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방송 말미에 블라인드 종목까지 공개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방송 말미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부터는 실시간으로 선정이 된 분인 것 같은데요. 닉네임 반드시 수익의 판다님입니다. 종목명 GH 신소재, 매수가 7,930원, 비중은 10%입니다. 사연은 오늘 수익 난 걸로 추가 매수를 하려는데 어디서 좀 해야 하나요? 설마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우리 김쌤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자고로 심플해야 되죠. 추가 매수 해보세요.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개인이 일단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좋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해서 가져간다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드릴 때 목표가보다도 손절 가격을 꼭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만약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을 때 지금 이 종목이 1,000원인데 3,000원, 4,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3,0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문제는 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드립니다. 그러면 그 500원이라는 손절 가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GS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관련주 중에 하나였어요. 음압병동과 관련해서 엮이면서 한번 시세를 냈죠. 제가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의 순환매 성격으로 관련주 일단 진단키트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마스크라든지 mRNA 관련 종목들 또 이제 음압병동과 관련한 기업들 한 번 정도는요. 우선 실제로 이 음압병실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에요.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도 탄탄한 상황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만약에 이제 테마의 끝자락 혹은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절대 추가 매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음압병동이라고 하는 재료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던 가격이 모두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8,500원, 9,000원까지 목표가를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6,000원이라는 가격대겠죠. 6,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올해 들어오면서 이탈되지 않았던 가격인데 만약 6,000원 밑으로 한 번 더 이탈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승부를 보고 싶다? 저는 찬성이에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손절 라인으로 지키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GH 신소재 알아봤습니다. 추가 매수해라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기 전에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왜 내 종목은 선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좀 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모든 분들의 상담 다 진행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도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또 장중에도 다양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방송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방송 외의 시간에 김쌤께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조아님입니다. 종목명 S트래픽이고요. 매수가 8,200원, 비중은 12%입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접근을 했는데 콱 물렸다고 하시네요. 아유, 물렸으니 저희가 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쌤, 우리 조아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콱 물려도 괜찮은 종목에 물렸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이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주유소 생각을 해보세요. 주유소 지금 한 블럭에 하나씩 거의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금 물려 계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신 채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위로 저는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T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정말로 그 기업이 말뿐이 아니에요. 그냥 공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정 시에 웬만한 기업들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트래픽에 대한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닉네임 세마 부탁해 님입니다. 종목명 위드텍, 매수가는 23,450원, 비중은 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죽 부탁하고 싶으셨으면 닉네임이 세마 부탁해입니다. 김쌤 부탁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네, 위드텍, 삼성전자와 이제 이 배출가스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삼성전자 거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삼성전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대신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상장한 첫날의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상장 첫날 가격을 지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위드텍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 종목 상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면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일단은 먼저 할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분할 상장한다는 LG화학과 같은 이슈인 거예요. 분할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지금 사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SK이노베이션보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 SDI가 가장 좋다. 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같은 이슈가 있지만 삼성 SDI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원래부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유화학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배터리에서는요 거의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3사 하면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배터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황이고 석유화학만 본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도 조정 시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을 드렸어요. 손절해야 된다라는 종목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저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동안에 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블라인드 종목은 제법 공격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얼마 없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자꾸 가는 기업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미국은요. 한참 지금 시끄러운 게 애플도 테슬라도 뭐 페이스북도 넷플릭스도 아니에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의 이 딱딱한 힌트보다는 역시나 보아학생의 이 재치 있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자, 보아학생의 힌트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재미있는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이 종목 중에 하나가 호텔 신라였던 게 있습니다. 제가 김유신과 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아시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다시 보기를 보니까 제가 당당하게 계속 신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명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실수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힌트를 듣고 종목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 저희 방에 입장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남은 방송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에 대한 힌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 글자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세 글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물건을 사러 올리브땡에 가거나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하면 저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반드시 땡땡땡 적립을 합니다. 이것을 적립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쌤 방송의 땡땡땡, 중요한 땡땡땡은 바로 블라인드 종목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좀 합치시면 오늘 종목의 첫 세 글자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절약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요거 꼭 정립하실 겁니다. 빵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꼭 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뒤에 세 글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란톡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노란톡이 우리 김쌤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 지인들과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 이 노란톡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PC 버전이 있고 땡땡땡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와 좀 수다를 떨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휴대폰으로 치기가 좀 힘들어서 PC 버전을 켜곤 하고요. 아니면 밖에 있거나 아니면 짧은 대화를 나눌 때는 편하게 땡땡땡 버전을 이용합니다. PC 버전이 아니라 땡땡땡 버전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 앞에 세 글자, 뒤에 세 글자 이렇게 붙이면 오늘의 종목 힌트 쉽게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밤 가족들이라면 이미 어려운 힌트도 많이 맞춰주셔서 이 정도 힌트는 가뿐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고 계시는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우리 김쌤의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이 엄청나게 큰 혹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이 기업이 올해 작년 동기 대비 낸 실적이 거의 몇백 프로 이상 지금 상승한 실적을 낸 걸 본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지금보다 주가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올해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군들 중에 HMM,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혹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러한 다수의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혹은 조선업들의 공통점. 그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수년 만에 흑자 전환, 혹은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인 상승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지금 좋아졌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굉장히 무언가를 엄청나게 큰 거를 아직 한 것도 아닌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이미 이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는, 인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제가 힌트를 드렸죠. 아마존과 관련이 있다. 아마존이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물류 창고가 있는데 그 물류 창고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의 아마존 플러스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라고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종목은 바로 이걸 거예요. 왜? 이 기업은 현재 아마존과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아직까지도 우회 상장에 대한 이야기, 신주 인수권으로 어떻게 이제 지분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절차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기업의 아마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집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 기업의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말이죠. 우리나라 쿠팡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면 아마존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쿠팡이 없는 그 자리를 노리려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해보면서 이 종목분들 지금 보니까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아마존 관련주라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충분히 저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급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오늘 들어왔다라는 것.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
현저하게 적어진 거래 대금이 없는 우리나라 시장을 감안을 해봤을 때 한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마음이 맞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기대감 대비 실망감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가오는 주말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식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아닌 제가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주말 사이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